유리병 속의 작은 인간, 호문클루스에 대해 아시나요? 16세기 독일의 연금술사 파라켈수스는 아주 흥미롭고 요상한 제조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한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밀폐된 작은 유리병 속에 인간의 정액을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체액이 담긴 병을 말의 대변 속에 넣어서 따뜻하게 유지하죠. 그렇게 두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병 속에서 작은 사람처럼 생긴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에게 인간의 피 몇 방울 먹이고 나면 아주 작은 사람 같은 형상의 생명체 호문클루스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죠. 놀랍게도 파라켈수스는 유리병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실험을 제안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성의 정액 안에 아주 작은 인간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죠. 임신, 즉 아이를 갖는 것은 단지 원래부터 완성되어 있던 남성의 체액 속 작은 인간이 여성의 몸 속으로 옮겨가서 성장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체액 속에 들어있는 그 작은 인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이 체액 속의 작은 인간을 여성의 몸 속이 아닌 유리병 속에서도 키울 수 있다면 실험실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인공 배양을 시도한 셈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신비주의 시대 연금술사들의 말도 안 되는 시도였죠. 하지만 연금술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금술사들과 똑같은 욕망을 품고 있죠. 바로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어쩌면 실험실에서도 생명 탄생의 과정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랍게도 지구 생명 탄생 과정의 타임라인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체 지구의 생명은 어디에서 기원한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천문학자들이 새롭게 제시한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19세기 생물학자 찰스 다윈도 풀지 못한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다윈의 설명대로 생명이 여러 세대를 거쳐 진화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애초에 지구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반복되는 경쟁과 우연한 돌연변이가 겹치면서 생물군은 더욱 다양한 계통과 종으로 갈라지며 더 복잡한 생태계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다윈의 생명나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는 모든 나뭇가지가 시작된 단 하나의 뿌리, 바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를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의 기원, 이 최초의 생명을 공통의 최후의 조상 루카라고 부릅니다. 다윈은 이미 존재하는 지구 생명체들 사이에서 어떤 종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생명 진화의 역사가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는지 생명의 기원까지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윈이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보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다윈 나름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데요. 다윈은 오래전 지구에서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녹아있던 따뜻한 연못에 빛과 열, 전기가 가해지면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죠. 이후 이러한 다윈의 따뜻한 습지 가설에 영감을 받은 20세기 러시아 생물학자 오파리는 천문학적 발견을 덧붙여서 다윈의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오파리는 초기 지구의 대기 구성이 목성과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과거 지구도 목성처럼 메탄과 암모니아, 수소가 풍부했고 그런 대기 조성을 갖고 있던 지구에서 번개와 화산 등 충분한 전기와 열적 작용이 더해지면서 다양한 유기 분자가 합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이후 1953년 오파린의 아이디어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던 두 생화학자 헤럴드 유리와 스탠리 밀러에 의해서 실험실에서 재현되게 됩니다. 이들은 오파린이 예상한 초기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 암모니아, 메탄 같은 성분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물이 담긴 병을 두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주입시켰죠. 또 초기 지구에서의 번개를 재현하기 위해서 플라스크에 전극을 꽂아서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따뜻하게 끓어오르는 연못의 수증기, 목성과 비슷한 지구 대기 성분, 그리고 하늘에서 치는 번개 불빛, 이 모든 상황을 재현한 유리와 밀러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초기 지구 환경을 흉내낸 이 플라스크 속에서 흘러나온 용액 속에는 글리신과 같은 생명체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 성분들이 검출되었죠. 이렇게 유리와 밀러는 마치 호문클루스를 만들려 했던 연금술사처럼 유리병 속에 생명의 씨앗, 아미노산을 만드는 실험을 성공한 거죠. 이후 이들의 실험은 다양한 세부 조건을 바꿔가면서 여러 실험실에서 재현되었고 심지어 DNA, RNA를 구성하는 아데닌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도 만들어내면서 지구 생명의 기원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인류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던 단순한 분자들이 지구의 바닷물과 화산, 번개 등
다양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면서 최초의 유기물질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지구 생명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죠. 즉 기존에 생각했던 타임라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구란 행성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지구란 주방 안에서 유기물질이 요리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난 2014년 11월 역사상 최초로 해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던 로제타 미션을 통해서 이 타임라인 순서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충격적이게도 태양계 외곽을 떠돌던 차가운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해성에서 이미 완성된 글리신이 검출되었던 것이죠. 원래 글리신과 같은 복잡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밝은 별빛, 강한 자외선과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죠. 해성에 얼어붙어 있던 이산화탄소, 암모니아와 같은 이런 작은 분자들을 일단 강렬한 빛으로 쪼개 주어야 다시 글리신으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갑게 얼어있는 해성에서 검출된 글리신의 존재는 어쩌면 강렬한 별빛이 없는 암흑과 추위 속에서도 글리신이 조합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최근 천문학자들과 실험화학자들은 강렬한 자외선, 에너지가 없는 암흑과 추위 속에서도 정말 글리신이 조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죠. 이들은 거대한 실험 장치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차갑게 얼어있는 먼지와 수증기 그리고 다양한 해성 대기 속 분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유리와 밀러가 초기 지구 환경을 실험 장치 안에 재현한 것이라면 이번 실험은 해성의 상황을 재현한 해성 버전의 호문클루스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놀랍게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강한 자외선, 에너지가 없어도 메틸아민, 나아가 글리신에 이르기까지 실제 67P 해성에서 검출되었던 다양한 아미노산이 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밝은 빛과 따스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암흑 속의 화학 반응, 바로 다크 케미스트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죠. 이런 암흑 화학 반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얇은 얼음층으로 덮인 먼지 입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이 얼음 먼지 표면에 묻어있던 분자들이 다른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쪼개지는 일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쪼개진 조각들이 다시 조합되면서 글리신까지 반죽될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시도된 이 해성 버전의 호문클루스 실험은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도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 해성 표면에서 글리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강렬한 자외선을 비추는 태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태양이 없어도 바로 이 암흑의 연금술 다크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글리신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태양이란 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구란 행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직 태양계가 완성되지 않았던 먼 옛날에 차가운 성간가스 구름 속에서 이미 글리신을 비롯한 다양한 아미노산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생명 탄생의 타임라인의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지구에서 조합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구란 무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글리신과 같은 아미노산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있는 글리신은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훨씬 전에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한참 후에 만들어진 지구 위에 떨어진 조각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은 이미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지구 생명의 역사가 행성 지구의 역사보다 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임라인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사람의 체액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려 했던 연금술사들의 시도에 이어 오늘날 우리는 별빛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암흑 속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연금술의 실체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 생명체들이 먼 옛날 지구란 돌멩이에 불시착한 외계 화학물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현자타임즈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